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입니다. 네, 97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한국 시간으로 3월 3일 월요일에 오전 9시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OCN 생중계를 보기 위해서 티빙을 구독을 하고 생중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기대한 부분도 있었고 의외였던 부분도 있었고 작은 논란도 있었던 아카데미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아카데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카데미상은 1927년 MGM 사장인 루이스 메이어가 영화협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1929년 5월 16일에 제1회 시상식이 할리우드 루즈벨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12개 부분을 20여 명의 심사위원 등이 선정했으며 입장권 가격은 단돈 5달러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수상자가 사전에 공개를 되었지만 1941년부터 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1944년부터 시상식이 극장에서 열리기 시작되었고 1969년부터는 도로시 챈들러 파빌론, 2002년부터 코닥 극장, 현재의 돌비 극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1953년 NBC에서 첫 TV 방송을 하였고 현재는 ABC에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1957년에 비영화 부분이 선정이 되었고 2002년에는 장편 애니메이션이 신설이 되었으며 1973년부터 작품상이 맨 마지막에 수상하도록 정착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상자 선정 방법이 있는데요. 아카데미는 회원 투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은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회원은 감독, 배우, 제작자, 촬영감독 등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약 10,0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고요. 각 부문의 후보는 해당 부분의 전문가가 투표하여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작품상 후보는 모든 회원이 투표를 하여 선정한다고 하네요. 후보가 확정이 되면 아카데미 회원 전원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최종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분은 최자 득표자가 수상을 하지만 작품상 같은 경우에는 선호투표제 방식을 채택하는데요. 선호투표제 방식이란 회원들이 1순위부터 매겨서 과반이 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최하위 득표작을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아카데미는 애초에 시상식이고 칸은 영화제이기 때문에 그 특성부터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조금 살펴보자면 아카데미 시상식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우수한 미국 혹은 해외 영화에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중심, 대중성과 상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해서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예술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각국의 영화들에게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술성과 작품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사및 선정 방식도 다른데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듯이 투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투표는 아카데미 회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단이 꾸려져서 그 심사위원단이 합의하에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그 심사위원단도 영화 감독, 배우, 작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는 미국 내 상영된 영화와 일부 해외 영화를 출품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요. 할리우드 작품과 상업 영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칸 영화는 앞에서 봤던 특징 때문에 초청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각국에서 몇 개를 받아가지고 각국에서 출품 후 선정된 영화만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가 주가되죠. 정리를 하자면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의 영화를 평가하지만 칸 영화제는 예술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영화를 선정하는 영화제입니다. 아카데미는 회원 투표로 결정이 되지만 칸 영화제는 심사위원 투표로 결정이 되고요. 또한 아카데미는 상업성이 뛰어난 할리우드와 상업 영화에도 열려있는 편이지만 칸 영화제는 예술성과 작가주의 작품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칸 영화제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고 상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칸 영화제는 아카데미보다는 예술성과 실험성을 좀 더 강조하는 영화제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와 칸 영화제를 동시에 수상한 작품들이 눈길을 낄 수밖에 없는데요. 맨 처음에 동시에 수상한 작품은 1945년에 잃어버린 주말입니다. 이 잃어버린 주말의 감독은 빌리 와일더인데요. 1946년에 제18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수상하였고 제1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다음에 1955년 마티라는 작품이 55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고 56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1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고 20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2025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아노라가 이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걸로 아노라 또한 황금종려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즉 이로써 잃어버린 주말, 마티, 기생충, 아노라 이 4작품만이 아카데미 작품상과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동시 수상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아카데미의 주요 부분,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여우, 나무, 주연상, 여우, 나무, 조연상,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보겠습니다. 우선 장편 애니메이션상입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에 항상 진심인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특히 마음 졸이면서 보았는데요. 우선 후보부터 만나고 오겠습니다. 플로우, 인사이드 아웃 2, 달팽이의 회고록, 웰리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 와일드 로봇입니다. 저는 이 5개의 작품 중에 달팽이의 회고록을 제외한 모든 작품을 보았는데요. 제가 또 드림웍스의 팬이지 않겠습니까? 드림웍스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와일드 로봇의 수상이 유력해 보였는데요. 제가 와일드 로봇을 작년에 보고 플로우를 올해 봤는데 올해 본 플로우의 강한 여운이 아직까지 있는 입장으로서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플로우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장편 애니메이션상 플로우가 수상하였습니다. 정말 플로우가 수상하면서 있는 책상을 탁 치고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사실 그만큼 와일드 로봇도 너무 좋은 작품이지만 플로우의 감각적이고 특색적인 애니메이션이 저는 좀 더 좋았고 상을 받아서 정말 더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3월 19일에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꼭 극장에 가서 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플로우의 오스카상을 축하합니다. 다음은 여우조연상입니다. 여우조연상의 후보는 컴플리트 언노운, 모미카 바바로, 위키드, 아리아나 그란데, 브루탈리스트, 펄리시티 존스, 콘클라베, 이사벨라 로셸리니, 에밀리아 페레즈, 조이 셀다냐입니다. 저는 이 5작품 중에 컴플리트 언노운, 브루탈리스트, 에밀리아 페레즈 총 3작품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팽팽하고 누가 받아도 이견이 없을 만큼 명연기를 펼쳐준 여배우들 중에서도 제 눈에 띈 것은 브루탈리스트였습니다. 그 이유는 브루탈리스트가 2부 구성을 하고 있는데 1부에서는 나오지 않고 2부에서 나오는 그녀의 강렬한 연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에밀리아 페레즈에서 아주 인상 깊은 뮤지컬 넘버인 레 마를 탄생시킨 조이 셀데냐도 아주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스카는 에밀리아 페레즈의 조이 셀데냐가 수상하였습니다. 그녀의 수상 소감도 정말 귀여웠는데요. 후반부에는 엄마를 부르면서 울먹거리는 부분에 저도 정달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이 셀데냐의 오스카 수상을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나무조연상입니다. 나무조연상 후보는 아노라, 유리 보리소프, 리얼페인, 키에랑 컬킨, 컴플리트 언노운, 에드워드 노튼, 브루탈리스트, 기아 피어슨, 어프레티스, 제레미 스트롱입니다. 나무조연상 같은 경우에는 유력 후보가 아주 강력히 점쳐 있었습니다. 바로 리얼페인의 키리안 컬킨인데요. 마치 온 우주가 키리안 컬킨이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았고 오스카도 그 흐름을 탔습니다. 나무조연상을 키에란 컬킨이 수상하였습니다. 키에란 컬킨의 오스카 수상을 축하합니다. 다음은 여우주연상입니다. 여우주연상의 후보는 위키드, 신시아 에리보, 에밀리아 페레즈,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아노라, 마이키 메디슨, 서브스턴스, 데미 무어, I'm Still Here, 페르난다 토이스입니다. 저는 강력한 서브스턴스 파로서 정말 데미 무어가 수상하기를 바랐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미 무어의 수상을 간절히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을 깜찍하게 뒤엎은 아노라의 마이키 메디슨이 수상하였는데요. 아노라의 마이키 메디슨의 연기는 할리우드판 차가운 신데렐라 스토리를 잘 이끌어가며 특히 특유의 그 고함을 지르는 연기가 훌륭했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섬세한 감정 연기도 아노라의 깊은 여운에 한몫한 것 같습니다. 마이키 메디슨의 오스카 수상을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나무주연상입니다. 나무주연상의 후보는 브루탈리스트, 에이드리언 브로디, 컴플리트 언노운, 티모시 살라메, 싱싱, 콜먼 도밍고, 콘클라베, 레이프 파인스, 어프레티스, 세바스찬 스탠입니다. 수상은 이견 없이 브루탈리스트의 에이드리
브로디가 수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수상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또 대항마적인 그런 배우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안심을 하고 본 섹션이었는데요. 에이드리언 브로디는 피아니스트로 제75회 아카데미에서 최연소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죠. 이번에 95회 아카데미에서 브루탈리스트로 똑같은 유대인 연기를 하여서 남우주연상을 또 수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에이드리언 브로디는 유대인 연기를 통하여 2개의 오스카를 받은 배우가 되었네요. 에이드리언 브로디의 오스카 수상을 축하합니다. 다음은 각본상입니다. 각본상 후보는 아노라, 션 베이커, 브루탈리스트, 브래들리 코벳, 모나 파스트볼, 리얼 페인, 제시 아이젠버그, 5월 9일 위험한 특종에 팀 펠바움, 모리츠 빈더, 알렉산드 데이비드, 서브스턴스, 코랄리, 파르자입니다. 오리지널 각본을 두고 영화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평가하는 각본상은 세 작품이 유력했는데요. 바로 서브스턴스와 아노라, 브루탈리스트입니다. 저는 각본상 역시 서브스턴스가 받기를 희망했으나 이번에도 아노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노라의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구조마다 예측하기 어려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면서 각본이 정말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특히 후반부에서 중반부로 넘어가는 구조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션 베이커의 오스카 수상을 축하합니다. 다음은 감독상입니다. 감독상의 후보는 아노라, 션 베이커, 브루탈리스트, 브래들리 코벳, 컴플리트 언노운, 제임스 맨골드, 에밀리아 페레즈, 자크 오디아르, 서브스턴스, 코랄리 파르자가 있었습니다. 5상품 모두 재밌게 본 입장으로서 저는 정말로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음속으로는 무조건 서브스턴스였으나 브루탈리스트도 너무 좋았고 아노라도 너무 좋았고 이 3가지가 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브루탈리스트에 조금 더 마음을 가긴 했지만 저의 예상을 뒤엎고 아노라, 션 베이커 감독이 수상하였습니다. 이때는 벌써 아노라가 3개 부분을 수상한 다음이어가지고 이번 아카데미는 아노라가 휩쓸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션 베이커의 수상 소감도 인상 깊었는데요. 극장을 활성화시키고 극장에 걸릴 영화를 만들자라는 그의 말은 크게 공감했습니다. 션 베이커 감독의 오스카 수상을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상인데요. 작품상 후보는 무려 10개입니다. 아노라, 브루탈리스트, 컴플리트 언노운, 콘클라베, 듄 파트 2, 에밀리아 페레즈, I'm Still Here, 니크레이 소녀들, 서브스턴스, 위키드인데요. 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는 브루탈리스트와 아노라의 대접점이 일어나면서 감히 아무도 섣부르게 누가 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없었으나 이만큼 오게 되면 아노라가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브루탈리스트보다는 많이 올라갔고 그 예상은 벗어나지 않고 아노라가 수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오스카는 아노라의 압도적인 수상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아노라의 오스카 수상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노라가 작품, 감독, 여우주연상, 각본, 편집상을 수상하며 5관왕으로 아카데미를 휩쓸었고 브루탈리스트가 남우주연상, 촬영상, 음악상을 수상하며 3관왕을 했습니다. 듄 파트 2가 음향, 시각효과상, 에밀리아 페레즈가 여우조연상, 주제가상, 위키드가 의상상과 미술상을 받으면서 각각 2관왕을 했습니다. 저의 원픽이었던 서브스턴스는 분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시상식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많아서 예측이 어려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펜하이머라는 강력한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노라, 브루탈리스트, 콘클라베, 서브스턴스, 에밀리아 페레즈 등등 쟁쟁한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더욱 재밌게 기다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실패한 여우주연상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에 성공한 남우주연상, 그리고 13개의 최다 부분의 후보에 올랐지만 정작 상은 2개 받은 에밀리아 페레즈의 행보 등등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시상식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플로우가 수상한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쁜 사람입니다. 이번 진행자인 코난 오브라이언이 정말 반가웠는데요. 예전부터 그의 개그 스타일이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오래간만에 봐서 정말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아카데미의 역사부터 이번
했던 97회 아카데미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 97회를 말아본 만큼 100회까지 말 수 있기를 기약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